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자, 오늘 제목은요. 따라합니다. 진주보다 귀한 사람은. 자, 여러분이 볼 때 솔직히 말해서 사모님을 보면서 진주다 이런 느낌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향해서 진주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도 진주니까 사모님도 진주 같지. 그냥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진주의 기준이 있어요. 자, 볼까요? 잠언 31장 10절 말씀. 우리 주영이만 빼고 다 읽고 주영이 잘 듣기.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따라합니다. 진주. 진주 여러분 혹시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알알이 있는 거, 그죠? 그 조개 속에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 윤구나 저리가 장가갈 때 신부 쪽에서 아내 쪽에서 여보 저는 아니 자기야 저는 진주를 원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진주가 뭔지는 알아야겠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찬호도 이제 뭐 프로포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지. 아내 쪽에서 진주를 원하면은 중국에 싼 진주가 있는 거 알려줘. 한 500원이면 살 수 있는. 뭐 증명은 안 될 테니까 장난한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진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현숙한 여인이 진주라는 거야. 그래서 다 장가를 갈 거잖아. 그지? 그런데 하나님이 고르는 조건을 주영아 현숙한 여인을 고르라는 거야. 주영이가 장가 갈 때. 이 다음에 커서 장가 갈 때 어떤 여인을 고려 동구야? 그렇다고 너네들은 막 사는 남편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호소 시사님이 이렇게 온 지구를 찾아다니다가 저 별도 가고 화성도 가고 목성 토성을 다 갔다가 이 시흥에 소문을 찾은 거야. 거기 지하에 지하교회에 현숙한 여인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중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한 씨가 원래 교회에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경일 사님과 이렇게 한 씨 아들이 셋이나 나버리니까 우리 교회에 한 씨가 넘쳐나는 거죠. 자, 뭐냐면 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주의 기준, 이 현숙한 여인의 기준은 뭐냐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잘 봐봐 이혜진 사님 봐봐. 응? 또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정답. 그래서 우리 한호수 사님이 외모를 그렇게 신경 안 썼어.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이혜진 사님이 그렇게 이쁘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저만 또 이렇게 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이 높아가지고 내가 이쁘장하다 생각했지 미인이다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미인이라 하시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현숙의 뜻이 뭔가? 어질현, 맑을 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시냇가나 바닷가 갔는데 바닷가가 막 흙탕물이야. 그러면 거기서 조개 캐고 싶어요? 제부도나 이런 데 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야? 맑고 보여. 뭐가? 조개도 보이고 꽃게도 보이고 맑으니까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가 맑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마음과 행동이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너그럽고. 형이 나를 한 대 꼴밤 때렸으니 나는 주먹이다. 이게 어지른 걸까? 아유, 그냥 예뻐서 저렇게 했나 보지. 조금 좋은 방법으로 하면 좋을 텐데 생각은 하지만 맞받아치지 않는 게 어진 그런 성품이겠죠. 그리고 덕이 높다. 덕이 높다. 그런 건 뭐냐면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레미 같은 경우가 성품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주영이가 거의 안 울지만 우는 거는 들어볼 수가 없지만 주영이에게. 근데 주영이가 만약에 울었어요. 근데 예림이가 우는 동생 발로 뻥 찬 게 아니라 주영아, 동구야, 울지 말고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떤 걸까요? 성품이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빈아,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너 남자야 여자야? 여자. 그래서 잘 봐두세요.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인인가 잘 보세요. 자, 오늘 사모님이 미니멀리즘의 의미를 알려줄게요. 자,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자, 사모님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우리 이정수 사모님과 함께 여인들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읽었던 책 설교 준비를 안 한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독서 나눔의 일부를 미안하지만 나누게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봐주세요. 다음에는 내 설교 날을 잘 기억할게요. 알겠죠? 네, 그래서 갑자기 독서 나눔이 됐습니다. 자, 인생의 중요한 것을 간소화. 그래서 사모님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주영아, 주영아, 선생님, 주영아, 이렇게 봐봐. 그렇지.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그렇지. 자, 사모님은 한 명도 설교를 못해요.
자, 눈 비비지 말고 여기 시원한 물 좀 한 잔 갖다 주세요, 주영이. 찬물, 잠이 깰 만한 물 한 잔. 사모님이 여러분 친구도 알다시피 아기를 키우다가 미국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아기를 성빈이라고, 그런데 그 아기의 기념품 뭐 장난감 한 개, 뭐 신발 한 개, 뭐 이렇게 조금 남겨둔 게 있었어요. 근데 왜 남겨놓냐면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오면은 너가 처음 태어났을 때 신었던 신발이야, 뭐 너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야, 이 정도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근데 사모님이 와도 그 말을 못할 것 같아, 영어로. 갖고는 있는데 별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버렸어요. 종량제 봉투에 사가지고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보내고 사모님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울적해 하니까 목사님이 사모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키워줬어요. 얘를 보고 생동감을 가지라고.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물 갈고 전사님이 이 어항을 청소하느라고 내가 보니까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고 전사님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여봐라, 저 물고기 갖다 버려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기 우리 산미시장 옆에 있죠? 거기다가 갖다 버렸어요. 그 물고기를. 넌 방사. 근데 거기 가면 살 수 있는 확률은 적어요. 왜냐면 이제 어항에서만 컸기 때문에 죽을 확률도 있지만, 혹시 알아요? 강한 유전자를 가진 그래서 풀어주고 뭐가 남아 있었냐면 어항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항이 조금 비쌌고 어항에 들어가는 뭐 이끼나 모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베란다에 이렇게 있었어요, 저 구석에. 목사님은 제가 이 작은 삶을 사는 이 책을 읽은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제를 목사님이 했거든, 그 어항을. 그래서 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버려도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약간 아쉬운 듯 이렇게 그래서 얼른 사모님이 큰 봉투 있잖아요, 죽 빨간색,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모님이 또 내가 우리 집에 뭘 버릴 게 있을까 하고 보니까 코로나 때 이 마스크를 사놨는데 사모님은 미안하지만 한 번도 안 썼답니다. 쓰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용 마스크 중형 여성 그거는 그대로 있었어요. 전사님은 좀 없어졌고 목사님은 없어졌는데 저만 안 썼답니다. 그래갖고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모님이 한 박스 정도만 남겨놓고 버리고, 또 그릇도 너무 무거워서 잘 안 쓰고 이렇게 있는 것들 버리고, 또 옷도 누가 줬는데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안 입고 있는 것들, 뭐 이 사모님 저 사모님이 준 옷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화려하고 막 너무 단추가 많고 막 너무 컬러가 막 화려하고 막 이래서 사모님이 결국 까만 거 늘 입던 거 이게 이제 편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몇 년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얼마큼을 버렸냐면 그 100m짜리 주황색 그 버리는 봉투에 3봉지를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이렇게 와서 볼 때는 뭐 버릴 게 없어 보였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지금도 뭐를 좀 더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씩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모님이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리스라고 꽤 비싸게 그 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그림을 샀어. 거기 그 고아 사역하는데 그림을 사서 그 리스를 띄고 그림을 붙였더니 리스가 장롱 옆에 이렇게 낑겨 있어요, 지금 얘가. 근데 사모님이 얘를 좀 놔뒀다 버려, 지금 버려, 아니면 이게 또 이 리스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사모님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미니멀리즘은 뭐냐면 이 뭘 버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미니멀리즘에 우리가 나와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거라는 어떤 두려움, 걱정, 그리고 뭔가가 예를 들면 전쟁이 날까 봐 우리 지금 베란다에는 아마 건빵이 20봉지 정도 있을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 한 박스 산 거 봤는데 몰래 몇 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먹긴 했지만 그래도 아마 꽤 많이 그 배낭에 있을 거예요. 전쟁에 나면 그거 가지고 가신다고 목사님이. 전쟁에 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걱정, 압박감, 속발 그러다 보면 자꾸 사면 뭐가 느냐면 빚이 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니멀 라이프의 유익은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찾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특히 나 혼자 방을 쓰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정말 작은 평수에 나 하나 살기도 좁은데 동생과 형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동생이 옛날에 거 뭐 기념품 갖다 놓고 모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주워다 놓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쌓여서 집이 정말 이렇게 점점 있을 데가 없는 거죠. 사모님이 이 월곶에 80평 되는 친구 사모님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 아들이 셋이야. 근데 아들 셋이 다 축구 선수를 했다가 셋 다 다리가 다 잘라져 다 망가졌어요. 다 지금 이제 걸어는 다녀 지금은 다 걸어는 다 뭐를 하냐면 지금은 성악을 해. 그러면 그 기구들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근데 그 사모님이 선빈이 그 물건 못 버리듯이 어항 못 버리듯이 그 아이들이 운동했던 뭐 기구들 헬스 기구들 이런 것들이 거의 헬스장이에요 집이. 그래서 그 사모님은 월세가 월곶에 180만 원인데 하여튼 남편이 돈을 준 사업을 해서 많이 벌기는 하셔요. 저기 거북섬의 사모님이신데 근데 그것들을 못 버려서요. 축구공도 열 몇 개, 야구공도 열 몇 개 막 그래가지고 집이 거의 운동기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화분도 우리 조선아시다임네 거기 그 화초의 한 3-4배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항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80평이지만 이렇게 다닐 틈은 거의 없어요. 움직일 틈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기 그쪽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뭐가 그렇게 참 많아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많이 쌓인 것 때문에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 있으면서 이제 특히 형제가 같이 방을 쓰는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런 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버려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물건을 내가 정리해도 되는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보면 내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많이 쌓아놓고 특히 동물 같은 걸 키우면요, 어떤 고양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슨 야옹이가 고양이죠? 멍멍이를 키우면 그런 짐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뭐 캐리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유모차도 있어야 되고 뭐 띠도 있어야 되고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뭘 줄일 수 있을까? 어떤 단계의 장난감을 이 애완견 거를 버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뭘 많이 가지고 있거나 뭘 쌓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모님은 신발이 몇 개 있냐면 7개 있어요. 러닝화 하나, 운동화 하나, 겨울 부츠 하나, 그리고 크록스 하나, 그리고 겨울 슬리퍼 하나, 그리고 구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딱 이렇게 있어요. 그게 사모님 그 신발 개수가 딱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거의 사모님이 주로 신는 거는 크록스, 겨울에 주로 신는 거는 이 운동화. 이게 좀 편해요. 그리고 이제 러닝화, 이번에 이제 러닝 때문에 러닝화 하나 사모님이 샀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뭐를 많이 싸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제 수련회도 가면 사모님들이 뭐 이렇게 짝퉁 가방들도 많이 사시고 막 이러는데 사모님은 있는 가방도 못 들고 다니기 때문에 가방을 잘 안 사요. 근데 사모님은 연지사님이 몇 년 전에 만들어준 가방을 한 5년 쓰고 있나? 만족하고 더 뭐 이렇게 다 들어가고 까만색이라 때도 안 타고 뭐 낡지도 않고 그래서 그 하나 가방이면 사모님은 한 10년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가방이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명품을 하나 주워 왔는데 증명서까지 있고 이렇게 보자기까지 있는 거 주워 오셨어요. 지나가다 딱 보니까 명품 같아서 주워 오셨는데, 겉에 매는 거는 사람이 안 써가지고 거의 새 거고요. 안에 조그맣게 이만한 가방은 그 사람도 엄청 들고 다녀서 낡았어요. 근데 사모님도 이렇게 매는 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거는 낡았지만 그래도 얘가 명품이잖아. 살려면 맥백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사모님이 가끔 걔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중요한 모임 있을 때 이렇게 누가 뭐 낡은 거 보겠어요? 들고 왔구나. 화장품 들고 있구나. 이렇게 이 정도만 사모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은 뭐 좋은 걸 사고 많은 걸 가져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일을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돈을 받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보세요, 퇴근도 늦지요, 와서도 또 뭐 업무도 하지요. 우리 채미라 원사 남편은 화가 났대. 아니 여보야, 사랑하는 내 여보야, 회사에서만 일해, 집에서는 일하지 마. 여보 나 한파라 전화해야 돼. 그 회사 나빠. 막 이러면서 아내가 회사에서만 일했으면 좋겠는데 집에 와서도 일하는 거를 막 그러시거든요. 여러분도 화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집에 왔는데도 회사 사장님이 전화하고 막 뭐 이렇게 할머니 전화하고 막 이러면은 왜 엄마가 쉴 시간이 없어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버는 돈은요 뭐냐면 엄마 아빠의 노동의 시간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가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데 돈을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동구야, 너 아빠가 농사만 짓는 줄 알았잖아. 일도 해, 돈도 벌어, 배추만 농사 짓는 줄 알았지. 그건 틈틈이 놀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휴식이 없어. 레스트 노. 휴식이 없어 아빠가. 그래서 뭐냐면 내가 돈을 함부로 쓰면, 내가 편의점에서 과자도 막 사 먹고, 내가 막 장난감도 막 사고, 다이소에서 그냥 꼭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사고, 기념품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막 사면 부모님이 일하시는 노동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따라해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따라하면 갉아먹는다. 좀 약간 거칠게 말하면, 우리 부드럽게 말하자, 낭비한다. 없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1,000원을 쓰고 500원을 쓰는 거를 왜 쓰는지, 이게 정말 필요한지 용돈 기입장도 한번 관리하고 그렇게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성장과 기여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모님은 성장을 위해서 3가지, 기여를 위해서 3가지를 생각했어요. 성장은 뭐냐면, 그래도 이제 또 성빈이가 편지도 오고 또 한국에 온대요 얘가. 그럼 사모님이 마음이 급해지는 게 있어. 배워야 될 텐데 영어를. 사모님이 지금 또 이제 김영철과 타일러가 함께하는 영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사모님이 주 2회 그 문장을 외우고, 사모님이 또 입국할 때마다 이제 해외를 갈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입국 절차. 그래서 이제 이미그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모님이 또 영어를 열심히 듣습니다. 갔다 오면 또 까먹을지라도. 그래서 사모님이 영어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성장에 있어서는 사모님이 또 나름대로 뭐 음독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한 3가지를 계획했어요. 기여는 뭐냐면,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독서를 배웠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뭐 여자가 아니어서 못 들어온다든지, 아직 결혼은 안 해서 못 들어왔다든지, 그날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뭐 해수나 뭐 이렇게 아직 아기를 안 낳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됐거든요. 결혼을 안 했으니 아직 아기를 안 낳지. 그러니까 아가씨들은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4월이나 이때쯤에 그 사모님 강의한 걸 사모님이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거를 나눠줘 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여 생각한 거고요. 2번째 기여는 뭐냐면, 이렇게 네트워크 집회를 갈 때마다 생명을 주는 나무 고아사역 아기만 15명 입양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돼요. 사모님이 그때마다 멸치 한 박스를 사서 맛있게는 못 볶지만 이렇게 볶아서 가져다 줘야 되겠다라는 기여, 그걸 생각했어요. 3번째는 뭐냐면, 뭐 기여라고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화요일마다 3월 달이 되면 우리 채미라 원사님과 우리 전도팀과 함께 여기 신일초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기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은 최근에 이제 은서를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은서야 나 세컨 못하잖아, 너 세컨 잘하잖아, 윤호 좀 가르쳐줘.
윤우, 은서가 사모님 저 윤우 불러서 가르쳤어. 얘는 이미 기여를 했네. 이런 식으로. 태곤이 같은 경우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돈을 갉아만 먹는 태곤이로 보지 마십시오. 해장국 막 마음껏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태곤이가 가서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여, 회사에서 방학 동안에 내 시간을 들어서 아빠에게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근데 꼭 공장에 아빠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 공장에 대신 갈 수도 없고 내가 아빠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빠 앉아 계세요. 쉬세요. 제가 발 각질 제거해 드릴게요 하고 각질 제거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마사지 크림도 발라드리고 엄마 앉으세요. 설거지는 삼형제에게 딩동딩동 겸이부터 준이부터 나는 천천히 형님이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시간과 빨래 엄마 빨래는 계지 마세요. 엄마 팬티만 엄마가 계세요. 민망하니까. 남자들 팬티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차마 엄마한테 개라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과 에너지 또 내 재능을 우리 준용쌤이 우리 이러 가르치듯이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정재 같은 경우는 저 밑에 보겸이가 걔였나 농구가 걔였나 조용히 했나 이 일렉기타 제자를 삼아야 된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딱 하라고 한 건 아니야.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근데 뭐뭐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결과를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잘했어. 그러면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내가 아빠의 돈을 갉아먹지 않으려고 편의점을 안 갔어. 하지만 내가 성장과 기여에 이 모든 것들을 했어. 그러니 편의점 가서 500원짜리 사탕을 먹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보상도 해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산을 관리해야 돼요. 무슨 기입장? 용돈 기입장. 그리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재능, 내가 노래를 잘해 그럼 노래 가르쳐주고 사모님은 정말 우리 송덕수 원사님한테 노래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음성이 틀려. 근데 바빠서 못 가르쳐주지만 우리 친구들이 요만한 재능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고 또 특히 결의같이 러닝을 잘하면 이제 막 이렇게 또 러닝 이런 대회가 있을 때는 야 태곤아 뛰자. 태곤아 넌 농구를 잘하지만 너가 러닝을 조금 나보다 한 수 조금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기여 함께 태곤이는 형 러닝만 하지 말고 일로 와. 틱틱틱틱틱 슛. 그래서 농구도 가르쳐주고 서로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나눠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돈을 벌 수는 없지만 피곤하게 다녀온 엄마를 위해서 어깨돈 주물러주고 설거지도 대신해주고 이불도 개주고 청소기도 싹 해주고 정말 우리 집은 먼지 하나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느끼게 엄마가 오는 시간 15분 전만 여러분 돌진을 해도 가능해요. 10분만 엄마 언제 퇴근했어? 야 퇴근했다 엄마 막 이러면서 막 두세 명이 막 움직이면 집이 번쩍 빛날 것입니다. 아멘.